이 우리나라의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없는 것 같고 대법원에서 또 이와 관련된 양형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5일날 이 관련 법이 개정이 됐는데 네네. 그게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10만 명이나 국회 동의서를 내서 이 개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연예인이나 그 지인 사진 인공지능으로 합성해서 만든 영상물 있죠. 네네. 이것만 처벌을 하는 걸 추가하는 걸로 그쳤다는 거예요. 국회 속기록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달 초에 개정하면서 N번방 사건 나는 뭔지 모르겠다. 법제사법위에 국회의원이 청원 국민이 청원한다고 그 법을 다 만들어야 되느냐. 어? 그다음에 일기장 그림까지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아니라고 현실과 괴리된 인식들을 국회의원들이고 검사고 판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개탄스럽습니다. 네.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니까 뉴스 전문 채널 보니까 IOC가 도쿄올림픽을 조기에 네. 연기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나왔네요. 네, 시사했죠. 예. 딕 파운드 IOC 위원이 그 이전에도 연기가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바가 있었죠. 네, 잠깐만요. 지금 1037 중앙방역대책본부 오후 브리핑을 좀 듣고 와야 될 거예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자, 두 분도 다 잘 들으셨죠? 네. 손 열심히 닦고 다니시죠? 그럼요. 네.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허리케인 라디오를 들으면서 손을 씻으면 됩니다. 그래요? 네. 지문 다 있는데요, 뭐. 없애야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그때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코로나19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네. 요즘 뭐 이 코로나19 못지않게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만드는 사건이죠. N번방 사건. 네. 어제 밤 뉴스에서 SBS가 이 용의자를 박사라는 공개했습니다. 친구 네. 그 얼굴 사진을 공개했더라고요. 이 텔레그램, 이 사회적 공분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단체 대화방에 이 미성년자 텔레그램이죠.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인데요. 이 핵심 용의자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하는 이 운영자 조주빈의 얼굴이 SBS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얼굴 공개인데 그 옛날 사진 같아요. 흑백 사진으로. 그죠? 네, 네. 흑백 사진으로 공개됐더라고요. 요즘 그 사진이 아니고. 네, 영장 실체 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도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얼굴을 뭐 알아볼 수는 없는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뭐 까만 자켓 점퍼로 얼굴을 다 뒤집어 쓰고 그래가지고 얼굴은 모르는 거니까. 네, 정상근 기자, 주범도 네. 주범이지만 N번방 회원들에 대한 수사 요구도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진전이 있어요. 경찰 발표 나온 거 있어요? 네, 뭐 어제 SBS 보도가 있는데요. 예. 이 경찰이 지난주에 이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을 했고 이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보낸 회원 명단 일부를 확보했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이 박사방이 가상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이 박사방 운영자 이 조주빈이란 사람은 그 20만 원, 70만 원, 이 150만 원 상당으로 돈을 받고 그 유료 돈에 따라서 회원들한테? 네, 돈에 따라서 방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은 건데요. 경찰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확보한 회원 명단을 토대로 정확한 신상 정보 그리고 송금 횟수, 송금액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문제는 혐의 적용인데 일단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영상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소지만 해도 처벌을 네. 받는다. 성착취물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불법 제작된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라도 네,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제작 의도를 알고 돈을 낸 만큼 이를 방조한 혐의가 성립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돈 내고 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N번방 사건을 보고를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26만 명 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발본색원해라 이런 지시를 네. 내렸고. 네, 네. 사이버 안전과 외에 네. 특별조사팀이 구축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가 혹시 있는지 그것도
끝까지 살펴봐라 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N번방 그 전 운영자 있잖아요. 네. 그 왓치맨? 왓치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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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박사도 잡힌 상태고 왓치맨도 잡혔고. 그렇죠. 그죠? 네. 왓치맨에 대해서 징역을 구형했는데 검찰 구형 내용이 별로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왓치맨이라는 사람은 갓갓으로부터 이 방을 인수받아서 운영해왔던 이 전 운영자인데 38살이고요. 회사원입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기소가 됐는데 그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N번방 운영자임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포함해서 이 불법 음란물을 9천여 건을 N번방에 유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3년 6개월. 네, 이게 엄청나게 관대한 그 구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를 보면 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최저가 5년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구형한 거 보면은 3년 6개월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이 영국에서는 이 영상을 그러니까 아동이 등장하는 뭐 이런 영상을 이 소지만 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이 70대 노인에게 22년형을 선고를 한 바가 네, 있었습니다.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네네. 근데 이게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이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없는 것 같고 대법원에서 또 이와 관련된 양형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 4월달 다음 달에나 이제 그걸 만든다고 그런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대 무기징역, 최저 5년형인데 네. 3년 6개월밖에 구형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고형에 대한 적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를 해도 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적용할 때 보면 최대 또는 최고의 형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낮은 쪽 초범이지 않느냐. 네, 이 초범 사람의 네. 향후의 사회적인 활동도 뭐 고려한다, 감안한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법제사법위원회 지난 5일날 이 관련 법이 개정이 됐는데 네네. 그게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예? 이 10만 명이나 국회 동의서를 내서 이 개정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딥페이크라 그래가지고 연예인이나 그 지인 사진 인공지능으로 합성해서 만든 영상물 있죠. 네네. 이것만 처벌을 하는 걸 추가하는 걸로 그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 속기록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달 초에 개정하면서 예? N번방 사건 나는 뭔지 모르겠다. 법제사법위에 국회의원이 그다음에 예? 청원 국민이 청원한다고 그 법을 다 만들어야 되느냐. 예? 그다음에 일기장 그림까지 처벌해야 되느냐 이런 아니라고 현실과 괴리된 인식들을 국회의원들이고 검사고 판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개탄스럽습니다. 네, 어제 맞습니다. 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는 선거고 다음 달이라도 국회 열어가지고 이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범죄 있잖아요. 이거 강화하는 법률 새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도 법이 너무 가벼워서 자꾸만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듯합니다. 더 무겁게 해야죠. 자, 그래서 무겁당이 필요한 거죠. 네. 법도 무겁게. 무겁당 당론으로 채택해서 강력히 좀 하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네, 제1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마디만 더 하면은 그 정상근 기자가 갓갓 왓치맨 박사 이랬잖아요. 예, 예. 지금 최초의 인물이 그 숯갓 할 때 갓으로 네. 표기하는 네. 신인가 보죠. G.O.D. 그런 의미인 그건 잘 것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보입니다만. 갓갓이라는 사람이 아마 최초의 이 시작한 사람 같아요. 그죠? 이 사람은 아직 안 잡힌 거죠. 추적 중입니다. 네, 경찰이 맞습니다. 잡으려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방을 인계받았다는 친구가 왓치맨. 왓치맨이고 네. 왓치맨하고 비슷한 친구가 또 이제 이번에 구속된 그 박사라는 친구 이렇게 네. 되는 거죠. 이 박사라는 사람은 이 N번방의 이 활동을 하면서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게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로지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네.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박사라는 친구 집에서 경찰이 1억 3천만 원 현찰 더미를 발견했다는데 그게 가상화폐를 바꿔가지고 모아놓은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수사 중이라는 보도까지는 봤는데 네. 자 이제 총선 20여일 남았죠. 네. 지금 뭐 비례대표 명단 각 정당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더불어시민당 어떻게 했죠? 네, 이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참여를 한 비례연합정당이죠. 더불어시민당은 총 34명이 후보 명단에 올라갔고요. 그 순번을 오늘 결정한 뒤에 이 선거인단 찬반 투표를 통해서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라는 예정입니다. 이 민주당이 추천한 비례 후보 20명을 제외하면 이 소수정당 추천 후보 2명, 그리고 시민사회 추천 후보 12명이 선출이 됐습니다.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인사들은 후보 심사에서 탈락을 했고요. 네. 이 소수정당목으로 이 용해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그리고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추천 후보로는 이 1986년 이 부천경찰서 성거문 사건 피해자인 권인수 권장 그리고 수요 집회를 주도한 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 등이 명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하도 당이 많아가지고 네. 다 함께 뭐요? 다 함께는 무겁당 우리 당이 다 함께 무겁당이고. 네, 여기 뭐 가자 포함되고 평화당도 있고. 네, 가자 그러니까 환경당도 정리를 있고요. 하면 오늘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서 이 비례 순번을 확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확정을 하면은 네. 내 안에 이제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서 그것이 최종 결정이 나게 됩니다. 순번을 정한다. 네네, 지금 순번만 현재 정해놓는 거죠. 방침은 10번 이후부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그 민주당은 10번 이후로 들어간다. 추천한 그 10번 네. 이후고 라고 밝혔습니다. 1번에서 9번까지는 다른 소수 정당한테 몫을 준다는 거죠. 지금? 네네, 시민사회 추천 혹은 소수정당 몫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요. 자, 공천 받지 못한 소수 정당들은 뭐 당연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네. TV 뉴스에 보면은 처음 뵙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민주당한테 당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그리고 미래당 대표 같은 경우도 민주당 광진을이죠. 그 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잡겠다고 나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청년 세대 중심인 미래당은 애당초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청년 정치개혁연대였나요? 정치개혁연대, 참여하기로 돼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고 더불어시민당이 탄생하면서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고요. 이 대표인 오태양 씨가 광진을에 출마하겠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글쎄 뭐 우리가 단은 내리긴 힘듭니다만 주로 청년 세대를 겨냥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에게도 뭐 적지 않은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네. 열린민주당 또 어제 뭐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하고 이름 발표했더라고요. 네, 뭐 후보들을 추린 뒤에 뭐 당원들의 그러니까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서 순번이 결정이 됐는데 1번이 김진애 전 의원, 2번은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3번이 교사 출신의 강민정 씨, 그리고 4번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5번이 허수정 전 육군 중위, 6번이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지금 사장이었습니다. YTN에서도 막 나가네 그 뉴스가 똑같이 하세요 계속.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알겠어요. 미래한국당도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뭐 반발 움직임은 없습니까? 당장은 밀려난 사람들? 나오고 있지 않는데 네. 물밑에서 반발 목소리 나오겠죠. 전혀 없을 리는 없을 것이고요. 통화당 의중이 대거 반영된 명단이 조정된 명단이 한국당에서는 이제 확정이 됐고 영입 인재 통합당의 영입 인재가 앞순으로 이제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의 성격을 보면 명단에 좀 당 정체성을 살리면서 경제, 북한, 코로나 등이 반영되는 코로나와 관련된 인사죠. 의사 또는 의사 관련 협회의 뭐 임원 이런 사람들이 포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요 청취자분들께서 무겁당 가입하겠다는 분들이 세도하고 계십니다. 아까 저 2410님도 처음에 무겁당 가입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랬는데 네. 그냥 문자로 주시면 근데 어떻게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무겁당 원내대표? 대우는 저희가 뭐 다른 대우는 비례 없고요. 후보로 뽑아드릴까? 순번 정해가지고요. 1번, 2번 계속해서 양질의 뉴스 브리핑 네. 또 무거운 녀석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젊잖아요. 네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환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자고요. 지금 뭐 경제가 참 뭐 문제입니다. 네. 세계 경제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뭐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도 중요한데 중국 경제는 또 중국 경제도 중요하지만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역대
최대치가 될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성장하는. 그리고 JP 모건도 미국 GDP가 2분기에 14% 뒷걸음질 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적인 또 공급망도 와해되고 소비력도 붕괴되고 또 심리적인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고용 문제가 지금 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저가 네. 항공사 이스타항공이 셧다운 해버렸죠. 영업을 한 달 동안 앞으로 정지하겠다. 네. 바로 실업자가 한 달 동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래서 이스타는 뭐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어렵다라는 상황인데 게다가 또 이 그랜드 워커힐 서울이 한 달 동안 영업을 정지를 했어요. 네. 또 롯데 면세점도 계속 이제 뭐 김포공항점 그리고 김해공항점이 휴점에 들어갔는데 당장 이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들한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청소 노동자라든지 뭐 면세점, 뭐 비정규직 직원, 뭐 호텔 직원 등등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거나 아니면 무급휴가 등 월급 지급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진짜 엄청 무서운 현실이 닥칠 거라는 아주 우려가 큽니다. 네네. 이번 달에만 해도 서울 식당 있잖아요. 장업하시는 분들 네. 서울에서만 1,600군데가 뭐 문을 닫았다 이런 보도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빨리 지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더군다나 또 이제 2주 동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어서 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영향을 인내하는 받겠죠. 수밖에 네. 없는데. 네. 자, 그리고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잖아요. 네, 계속 주장을 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경기도부터 뭐 시행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1인당 10만 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네, 밑줄 쳐야 됩니까? 밑줄을 계속 쳐야 되고 별 몇 개예요? 별도 한 5억 개를 5억 개. 네, 달아야 5억 개. 됩니다. 10만 원. 네. 경기도 네. 전 주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재난 기본 소득을 다음 달부터 지급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얼마씩일까요? 힌트 안 드려도 되죠? 뭐. 그러니까요. 네. 정상 기자 힌트 조금이라도 더 필요할까요? 아, 힌트요? 네. 5만 원짜리 2장 주는 건 5만 원. 현찰로 주신다는 거 지역화폐로. 현찰로 드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역 화폐로 네. 제공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두 분 소개해 주세요. 네. 청취자들의 지금 무급당 가입 신청이 쇄도하는데 한 청취자께서요. 무급당 가입 신청합니다. 전직 대학 교수고요. 체중 98kg이고요. 희망 보직은 연수원장입니다. 전직 대학 교수시고 체중이 일단 뭐 거의 10만 g에 육박하셔. 조금 2kg이 부족한데. 이 정도면 괜찮죠. 연수원 부원장 정도가 될 네. 근데 연수원이 없어요. 아직 무겁다. 만들면 되니까요. 네네. 돈 있어요? 하루 5끼 계속 먹이는 연수원. 그래요? 네. TBS 1층 로비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오시면 됩니다. 지금은 사회적 자, 거리두기 무겁당 기간이었어요.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시사 전문 뚱블리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